안녕하세요. 보험트렌드 천성현 팀장입니다. 오늘은 보험료보다 더 중요한 부분에 대해 설명하려 합니다. 바로 고지 의무인데요. 보험료의 보장도 매우 중요하지만 저는 보험 가입에 있어서는 고지 의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고지 의무로 상품이 만들어지기도 하고 이 고지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냈던 보험료도 전부 돌려받지 못하면서 해지되거나 보험료를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고지 의무는 설계사들만 알면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절대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라도 보험가입 고지 의무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설계사들도 헷갈려하는 이 고지 의무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드리면서 도와드리겠습니다. 우선 고지 의무를 위반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요?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 상태에서 중요한 사항을 위반하게 되면 보험사는 3년 이내에 해지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내가 낸 보험료는 다 돌려주나요? 예전에는 돌려줬던 시기가 있었지만 현재는 해지 환급금을 지급해줍니다. 그런데 요즘은 납입기간 중 해지하면 해지 환급금이 없는 무해지 환급형으로 가입을 하시기 때문에 냈던 보험료를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럼 보험료는 지급받을 수 있나요? 지급받는 경우도 있고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말은 인과관계가 없으면 3년 내에 강제해지는 되지만 보험금은 지급해야 한다 인데요. 예를 들어서 고혈압을 고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암보험을 가입을 했습니다. 이러면 고혈압과 암은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정되기 때문에 암보험 보험금은 지급이 되지만 3년 이내라면 보험은 해지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과관계가 있는 질병이라고 한다면 보험금은 당연히 지급되지 않겠죠? 고지 의무로 보험 상품이 만들어지기도 하는데요. 인수기준과 심사 조건이 타이트하다고 하면 보험료는 더욱 저렴해집니다. 그래서 이 고지 의무를 정리해드리면서 고지 의무에 따라 보험 상품을 선택하는 요령과 꿀팁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315 고지 의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3개월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3개월 이내 의사로부터 질병 확정 진단, 질병 의심 소견, 치료, 입원, 수술, 투약입니다. 우선 질병 확정 진단부터 보겠습니다. 질병 확정 진단이란 의사로부터 내 병명을 들었을 때입니다. 예시를 들면 환자분 감기입니다. 환자분 당뇨입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질병 의심 소견은 뭘까요? 당뇨가 의심되는데 다시 검사를 받아보세요. 검사상 문제가 있는데 이거는 다른 과 가보셔야 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을 질병 의심 소견이라고 합니다. 치료는 감기, 고혈압 치료 등 이런 모든 게 치료에 해당되고요. 입원은 당일 입원도 포함이 되니까 참고하시면 됩니다. 수술은 제왕절개도 포함되고 용종 제거 수술과 같은 간단한 수술도 수술로 포함이 됩니다. 투약은 예를 들어서 감기 때문에 의사 선생님이 약을 처방해 주었는데 처방전만 받고 약국에서 약을 짓지 않았더라도 투약에 해당됩니다. 하지만 내가 약국에서 그냥 약을 사 먹었다면 고지 의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 고지 의무의 전제 조건은 의사로부터이기 때문에 내가 약국에 가서 약을 산 것은 의사로부터 처방을 받고 산 것이 아니라 고지 의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을 가장 어려워하시는데요. 그래서 제가 더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1년 이내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추가 검사 혹은 재검사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인데요. 이 추가 검사와 재검사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추가 검사란 어느 하나의 검사 후 결과에 따라 보다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 다른 종류의 검사를 받은 경우를 추가 검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재검사란 어느 하나의 검사 결과를 한 뒤에 그 결과에 따라 다시 같은 종류의 검사를 받는 걸 재검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최초의 검사, 1차 검사와 추가 검사, 재검사 사이에는 어느 정도 시간적인 간격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추가 검사의 의미를 의사로부터 문진받고 질병 의심 소견 등에 의해 추가적으로 검사를 받는 일체 행위라고 확대해서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1년의 과정으로 행해지는 검사, 예를 들어 엑스레이 검사 후 CT 검사를 찍는 것은 하나의 검사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추가 검사와 재검사를 이해하기 쉽게 예시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사례는 1년 이내 5개월 전 속이 쓰려서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고 바로 위내시경을 했습니다. 이거는 추가 검사나 재검사에 해당이 될까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다시 의미를 살펴보자면 추가 검사는 1차 검사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정확한 진단을 위해 다른 종류의 검사를 받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재검사는 1차 원검사 이후 같은 검사를 다시 받는 경우입니다. 둘 다 해당이 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고지 의무에 해당하지 않는다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1년의 검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어서 두 번째 사례는 갑상선 결절로 인해 매년 정기적으로 초음파 검사를 받는 경우인데요. 재검사는 어느 하나의 검사를 한 후에 그 결과에 따라서 다시 같은 종류의 검사를 받는 경우예요. 이 사례는 매년 같은 검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재검사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넘어가셔야 해요. 2024년 4월에 개정된 부분에서 병증 변화가 없는 재검사는 고지사항에 미포함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2024년 6월에 작은 군정이 발견됐고 2024년 12월에 추적검사 크기 변화가 없이 수술 필요 소견이 없다 하면 병증 변화가 악화되지 않아 고지사항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검사를 받은 게 3개월 이내면 질병 확정 진단이나 질병 의심 소견으로 고지사항에 포함될 수 있고, 뒤에서 얘기할 5년 동안 같은 질병으로 7회 이상 치료를 받았다면 고지사항에 포함될 수 있으니까 이건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사례는 무릎 통증으로 8개월 전 엑스레이 검사를 받았고 5개월 전에 CT 검사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어느 하나의 검사를 한 뒤 그 결과에 따라 다른 종류의 검사를 받은 추가 검사에 해당하게 되겠죠? 그렇다면 고지를 해야 하는 겁니다.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드리자면 추가 검사와 재검사는 1차 원검사가 선행되어야 하고, 이 결과에 따라서 추가 검사나 재검사를 하게 되면 고지 의무에 해당되고, 한 번의 검사로 끝났다면 추가 검사나 재검사의 의미로 부합하지 않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5년 이내 고지사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5년 이내 입원, 수술, 계속해서 7회 이상 치료, 계속해서 30일 이상 투약인데요. 우선 입원과 수술은 단 한 번이라도 했다면 5년까지 고지 의무에 포함이 됩니다. 계속해서 7일 이상 치료나 30일 이상 투약은 많이 헷갈려 하시는데요. 동일한 원인으로 누적해서 치료나 투약을 했는지만 아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2년 전에 고지혈증으로 4회 치료를 받고 1년 전에 동일한 원인으로 3회 치료를 받았다고 하면 7일 이상 치료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 고지 의무에 포함됩니다. 그런데 2년 전에 고지혈증으로 4회 치료를 받고 1년 전에 족저근막염으로 3회 치료를 받았다면 같은 원인이 아니기 때문에 누적되지 않아 고지 의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투약도 마찬가지로 같은 질병일 때만 고지 의무에 포함되고, 같은 원인이 아니라면 누적되지 않아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5년 이내 고지 의무는 하나가 더 있는데요. 10대 질병인 암, 백혈병, 고혈압, 협심증, 심근경색, 심장판막증, 간경화증, 뇌졸중, 당뇨병, 에이즈, 이러한 질병으로 인해 단 한 번이라도 질병 확정 진단을 받았거나 치료, 입원, 수술, 투약을 한 번이라도 했다면 이 질병들은 고지 의무에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3년 전에 고혈압 확정 진단을 받고 아무런 치료를 받지 않았어도 10대 질병은 확정 진단, 치료, 입원, 수술, 투약에 한 번이라도 해당되면 고지 의무에 포함이 됩니다. 두 번째로는 8년 전에 암 진단 후 수술을 받았습니다. 이 점은 고지 의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암 진단 후 항암 치료를 언제까지 받았는지 확인하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만약에 3년 전까지 항암 치료를 받았다 그러면 5년 이내 10대 질병 치료에 해당하기 때문에 고지 의무에 포함됩니다. 다른 예시로는 2년 전에 고혈압 의심 소견을 받았다고 하면 의심 소견은 10대 질병 의심 소견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고지 의무에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제 몇 가지 상품을 보여드리면서 고지 의무에 따라서 보험료가 저렴해지는 상품들을 보여드릴게요. 원래 유병자 보험의 상품은 5년까지의 입원과 수술을 보는 355 간편심사 보험이 가장 저렴했는데요. 하지만 최근 입원, 수술을 6년, 8년, 10년까지 보는 상품이 있습니다. 초경증 유병자 상품이라고 하는데요. 예전에는 내가 입원이나 수술을 안 했더라도 만성질환이 있었으면 355 유병자 보험에 가입을 했던 분들이 있었을 텐데, 현재는 6년, 8년, 10년까지의 입원 수술을 보는 상품이 더 저렴하기 때문에 점검을 통해서 보험료 비교를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조금 더 예전은 325 간편심사 보험밖에 없었는데요. 예전에 내가 입원과 수술은 전혀 하지 않았지만 만성질환이 있으셨던 분들이 325 간편심사 보험을 가입하신 분들도 있을 텐데요. 그러신 분들도 한번 이 초경증 유병자 보험 상품이랑 비교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요즘 표준 건강 고지형 보험도 원래는 5년 이내 입원 수술 중대 질병 이력을 받는데 요즘은 6년에서 10년까지 입원 수술이나 3대 질병 이력을 보는 상품이 있습니다. 고지 의무가 길어지고 타이트해질수록 보험료는 더 저렴해진다는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보험을 예전에 가입해두고 아직 점검받지 않으신 분들은 꼭 점검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내 보험에 대해 무료 점검을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위 연락처 혹은 댓글창에 카카오톡 채널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고 꼼꼼한 상담 안내 드리겠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구독은 제가 더 알찬 정보 준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 일로부터 1년입니다.